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주말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오늘 또 긴급하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앉아있네요. 네, 6월 21일 날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일요일 날 오전에 확인을 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면 트루스 소셜 여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먼저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떡하니 세 곳을 공격했다 라고 떠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대국민 연설을 이제 짧게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비슷했죠. 그러다가 저녁 때 미국 국방부가 정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이제 했습니다. 사실 브리핑 내용은 이제 특별한 거는 이제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라고 해서 한밤중에 때렸다라는 뜻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세 곳에 있는 핵시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세 곳에 있는 시설들을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때렸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완벽한 성공이다. 군사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 적이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더 공격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관심은 일단은 미국이 때린 거는 때린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때렸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탑건 우리 탐 크루즈 형님 다시 나오시면서 이거 하려면 정말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럴 거면 굳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B2 폭격기 동원해서 때리면 간단하게 끝날 거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B2 폭격기가 동원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GBU-57 벙커버스터 이것을 12발을 떨어뜨렸습니다. 한 대당 이 대형 폭격기죠. B2 폭격기지만 GBU-57 같은 경우는 2발씩밖에 탑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 12발을 포르도에 투하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전 세계 여러 기지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이 B2 폭격기는 모두 한 곳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미국 지금 캔자스시티 근처에 있는 이 화이트맨 공군기지라는 곳에 모든 지금 B2 폭격기가 이런 식으로 집결이 돼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륙을 해서 많은 경우에 보면 전 세계 어딘가를 때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중간에 논스톱으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라든지 괌이라든지 긴급한 상황 때 배치될 수 있는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이 B2 폭격기는 웬만하면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화이트맨 기지에 다 집결을 했다가 공습을 하고 급유를 받아서 돌아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B2 폭격기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 점검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령 이를테면 중간중간에 붙어있는 패널들 있죠. 유리와 동체가 만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비행을 하고 나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테이프로 레이더 파를 흡수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시 붙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한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B2 폭격기가 총 37시간의 무착륙 비행을 이제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중 급유를 이제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대거 급유기들이 동원돼서 어디론가 향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징검다리식으로 여기저기 이제 쭉 늘어놓은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급유를 받아가면서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대가 동원이 됐으면 그럼 14발인데 아까 이제 포르도에는 12발이 떨어졌다. 그러면 2발은 어디 갔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비행기는 이제 나탄즈 에 있는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예비용이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폭격을 하다 보면 중간에 고장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기체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이제 편성을 해서 따라갔는데 아마 다른 기체들이 문제 없이 다 목표했던 포르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체는 예비 타겟 목표였던 나탄주를 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전을 브리핑을 보면은 이제 다수의 급유기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총 40대 이상의 급유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이 급유기들 사이에서도 또 여러 번 추가적인 급유가 아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B2 폭격기, 급유기 이렇게만 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F-35 또는 F-18 등등의 여러 가지 전투기들이 동원이 돼서 총 동원된 전투기와 폭격기 등등을 합하면은 125대가 동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괌 쪽에서 배치됐다. 그래서 인도양을 거슬러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미끼였고 철저하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그다음에 유럽을 횡단해서 그리고 이제 이란을 공습하는 요게 주 메인 타겟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전을 할 때는 사실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텔스기라고 그러면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텔스기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노출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상대방의 방공망 그리고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적의 코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통해서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에스코트기, 호위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전에 때리든지 아니면 각종 이제 전자전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든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초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작업이 돼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다 보면 머리 빠질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펜타곤에 피자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격은 B2 폭격기가 주축이었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된 다수의 토마호크도 동시에 이제 착탄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2 폭격기가 이란 상공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잠수함에서 토마호크가 발사돼서 먼저 이제 나탄즈와 이스파한을 때리게 되는 이제 그런 타임으로 맞췄던 거죠. 한 30발 정도가 발사가 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패키지, 즉 B2 폭격기와 알려지지 않은 이제 호위기, 뭐 F-35라든지 F-18일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이 직전에 고속으로 진입을 하면서 미끼로 일부러 노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슈퍼호넷이 미끼가 되고 그 뒤를 따르던 F-35가 여차하면 때리겠다라고 갔지만 이제 실제로 이란 방공망이 작동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10분에 이러한 BU-57이 투하되면서 작전을 이제 마무리 지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탄즈에 이제 그 포르도 말고 나탄즈에 투하됐던 이제 벙커버스터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슈가 처음에 좀 있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7대 14발을 동원했고 12발이 포르도에 떨어졌으니까 나머지 2발은 나탄즈로 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포르도라는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되게 많아지셨는데 사실 포르도는 지하에 있는 이제 기지다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포르도 기지는 우리가 탑건에서 본 것처럼 막 아주 깊은 계곡 속에 있어서 이렇게 타격하기도 애매하고 저렇게 타격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지형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산이 보이고 어디가 목표인지가 그래도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안반 구조고 그 지역 지하에 복잡한 지하 구조물이 있으니까 타격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시설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를 이제 미리 염두에 둬야만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략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즉 이런 이제 주 출입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쪽에 이제 보조 출입구들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 이쪽 출입구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그 화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격파가 가해지더라도 직접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목표로 때리면 대부분의 충격파는 이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갱도 붕괴하더라도 앞쪽만 붕괴하지 전체적인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보조 출입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터지면 대부분의 화염이라든지 충격파는 여기 블라스트 트랩이라고 써 있는 이쪽으로 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핵심 시설은 여기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 고속 원심 분리기들이 요 지역 일자로 쭉 늘어서 있는 요 지역에 이제 밀집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 여기 두 개 지금 V자로 화면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V자로 여기 설치되어 있는 여기가 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안쪽에는 예비 발전기도 있어요. 근데 발전기를 돌리려면 당연히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환기구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취약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의 시설들을 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발전기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그 원심 분리기라는 것은 고속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면 가벼운 물질하고 무거운 물질 아주 극소량의 질량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체 상태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로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돌아가서 바깥쪽에 있는 거는 빠지고 안쪽에 있는 거를 따로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6불화 우라늄 같은 경우를 보관하는 시설이 옆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가스 형태로 이것을 가공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초고속 원심 분리기에 투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요거는 개념도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옛날 초창기 모델 정도로 해당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심 분리기라는 건 고속으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것을 두껍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두껍게 못 만들면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양 자체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가 쌓이면 점점 이것이 이제 두꺼워지는, 뚱뚱해지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일단 원심 분리기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수십 번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쭉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원하는 물건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속 원심 분리기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초고속 모터 그리고 이것을 제어하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통제가 강한 이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감한 물건이다 보니까 폭격이라든지 조그마한 충격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뒤틀림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은 가동을 멈추거나 파손돼서 다음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도 이 포르도 기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미리 했습니다. 즉 미국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습 하루 이틀 전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기 여러 대의 트럭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출입구들을 지금 보면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는 이제 비교적 출입구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쪽 출입구를 보면 명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이 입구에다가 흙을 쌓아놓는 거죠. 물론 흙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벙커버스터로부터 안전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충격을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구 쪽에다가 미리 자기들이 막아서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나름대로도 분명히 때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전에 이제 공습이 가해진 다음에 몇 시간 후 한 8시간, 10시간 정도 후부터는 인공위성을 통한 분석이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최근에는 이제 고해상도 위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 지금 보시는 지원 건물, 요 건물이 가장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셔서 요걸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화면에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6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발을 투하했는데 구멍이 6개다라고 그러면 처음에 투하를 해서 6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다시 하나씩을 더 투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지금 뿌옇게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고 뭔가 내부적인 폭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확대해서 이것을 지켜보면은 투하된 폭격 예상 지역 주변에 많은 지형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밀하게 그 지역에 집어넣고 내부에서 폭발을 해서 그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침하 및 붕괴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금 폭격을 했던 그런 지역들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포르도 지역에다가 12발을 꽂아 놓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고 이후에 이제 모습들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 부분 뭔가 침하가 발생하고 구멍이 뚫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때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때린 지역들을 보고 있으면은 과거에 건설 과정에서 이제 노출이 좀 됐던 그러니까 뭔가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좀 파내서 건설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덮었던 그런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때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안반 지역들을 그냥 때리면 아무래도 쉽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중에 이제 보강이 됐던 지역들을 위주로 공격을 했구나. 즉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노출이 됐던 지역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때려가지고 크게 손상을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6개의 구멍이 뚫렸다 그러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인데 한 곳은 15m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5m에 3개,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쪽은 9m 정도의 이제 3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때렸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때리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것은 레이더 유도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투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B2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레이더 조사기로 이제 이 지역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에 딱 도착하면 레이더 빛이 원뿔 모양으로
분산이 되죠. 그러면은 센서가 이것을 잡아서 그 지역을 향해서 자기가 뒤에 꼬리 날개를 움직여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뭐 레이더로 정확하게 이제 유도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도는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근처까지 가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방공망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때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포르도 지하에 어디쯤 해당되는 것인가를 맞춰보면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지금 보입니다. 즉 원심 분리기가 모여 있는 요 지역에 근처에 떨어진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원심 분리기로 진입하는 그 주요한 메인 터널 이 교체하는 지역으로 지금 떨궜다라고 대략적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심 분리기에 대한 타격 플러스 이것이 나중에 이란 당국이 이것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갱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메워버리기 위해서 결절점을 때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상당히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을 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것은 명확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멋있는 작전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포르도 기지는 핵시설은 이제 소멸했다, 뭐 완벽하게 이제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은 정말 파괴가 된 것인가라는 이제 궁금증인데, 그러면 일단 그 안에 있는 우라늄 물질들이 있었을 테니까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으면 밖으로 이제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체르노빌처럼 어마어마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자체, 그러니까 원료 물질 자체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도 방사선 수치가 이제 증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 국가 핵 안전 시스템 여기에서도 이제 주변 지역에 뭐 방사선 누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완벽하게 허물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방사선 물질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도록 확실하게 딱 막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하에서 핵실험을 할 때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막히면은 밖에서 이제 누출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목표한 데를 완벽하게 달성을 했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실제로 그 안에 핵물질이 없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미국이 이 지역을 때릴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란 당국이 이 핵물질을 모두 미리 빼놓은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지역에서 뭔가 공습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 피해는 있을 것 같은데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이란의 이제 핵 개발 능력을 완벽하게 소멸시켰는지 아니면 일부 몇 달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완벽하게 제거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상당 부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성 사진들을 쭉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앞뒤에 찍힌 사진들을 보다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의 핵물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없었을 가능성은 없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찍힌 사진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쭉 보다 보면은 폭격이 있기 한 이틀쯤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대형 트럭들이 이렇게 줄 서서 여기 서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갱도로 시설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줄 서서 기다리는데 세 보면은 대충 한 18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대충 한 20톤 트럭 정도로 보면은 뭐 360톤 적어도 300톤 정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트럭들이 지금 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덤프 트럭일 거다라고 생각이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덤프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덤프로도 상관없고 어떻든 뭔가를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갱도를 막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트럭들에 흙이 있어야 돼요. 토사나 뭐 암석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빈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줄을 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이런 것을 예상해서 모든 핵물질들을 다 실어 나르고 핵물질만 실어 나른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안에는 원심 분리기까지 실어 나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동안의 사찰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원심 분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버전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뭐 IR1, IR2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지금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건 IR6입니다.
상당히 뚱뚱해졌어요. 처음에 IR-1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350대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처음에 딱 부어 넣으면 이게 350대 원심 분리를 차례차례 쭉 지나서 제일 끝에서 원하는 고농축의 우라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350개의 이제 원심 분리기를 연결을 하면 월 34kg 정도의 이 60%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들을 농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 이란이 핵개발 초창기에 사용했던 IR-1에 비하면 한 10배 효율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무겁냐라고 보면 한 대당 요 원심 분리기 하나당 80kg 정도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번쩍 들어서 옮기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 포장 무게 한 20kg 정도를 하면 하나당 100kg 정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심 분리기를 다 합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750대, 1740대 정도로 추산이 돼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350대가 한 세트. 그러면 두 세트면은 700대. 그러면 네 세트면은 이제 1400대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여유분까지 해서 아마 5세트 정도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보면 전체 원심 분리기는 하나당 100kg 정도로 생각하면 다 합하면은 174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원래 IAEA가 파악하고 있던 농축 그리고 우라늄, 핵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kg 정도의 우라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라늄 400kg,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한 175톤 정도의 원심 분리기, 이거를 다 움직이면 175톤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럭들이 한 대당 한 20톤 정도를 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300톤 이상을 충분히 나를 수 있기 때문에 175톤, 176톤 정도를 나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즉 포르도 기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빈 껍데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에서 이 바쁜 와중에 전부 다 이거를 다 들어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일부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안에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가 한꺼번에 지금 다 망실됐던 그럴 가능성은 의외로 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란은 핵물질 그리고 원심 분리기 상당수를 이미 밖으로 반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 한번 산수를 통해서 이 우라늄을 통한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폭탄 개발은 사실 산수예요. 충분한 농도를 가진 우라늄만 있으면 물론 이 기폭 장치를 만드는 게 일이긴 합니다만 효율이 낮아서 그렇지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수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면은 90% 이상 농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 농축이 필요한 우라늄 25kg 있으면 핵탄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핵폭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IAEA가 파악한 바로 따르면 이란은 60%로 농축한 우라늄 400kg에서 42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농축을 다시 더 돌리면 되죠. 60%까지 농축한 것을 다시 또 돌려. 그러면 농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90%로 농축을 하면 250kg 정도로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1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우라늄을 이미 이란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트럭에 만약에 저 420kg이 쭉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원심 분리기도 같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딘가 설치를 해서 다시 돌리면 90%까지 올리는 것은 의외로 짧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IR6 이 한 세트만 빼 나갔다라고 하면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한 세트만 돌려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를 돌리면 90%로 농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퍼펙트하게 싹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다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5세트를 다 갖고 나왔다. 그러면 정말 24시간 풀가동으로 돌리면 1주. 그다음에 기기가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돌리면 2주 정도면 90%까지 돌릴 수 있다라고 산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면 5세트를 다 가져 나왔을 경우에 보면은 2주면 충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즉 7월 중순쯤 돼서 이란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기폭 장치, 우라늄을 한꺼번에 강하게 확 뭉쳐야 이게 폭발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약을, 아주 고성능 폭약을 구 형태로 완벽하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일시에 한 점으로 탁 모으는 기폭 장치가 필요한데, 이 기폭 장치 같은 경우도 만들기는 사실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는 됩니다. 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러한 기폭 장치 같은 설비는 이미 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보면, 우라늄 농축만 가지고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일주, 여유 있게 잡아도 2달 정도면은 이란은 핵무기급 우라늄 농축을 마무리하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포로도 시설을 폭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없앴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시설 다 없앴으니까 협상하러 나와, 안 그러면 더 두들겨 맞아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을지, 아니면 이란이 필사적으로 운반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농축 우라늄 400kg 정도, 그 다음에 그 원심 분리기 한 세트든 5세트든 갖고 나왔다라고 그러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포로도 기지를 공습을 했다라는 것은 이란의 모든 핵 능력을 없앴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딘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비 기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분산해서 이런 작업들을 이미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까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찾아가지고 공습을 할 수 있는 건지, 할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건지 사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적으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란이 늦어도 의지만 있으면, 정말 급박하게 움직이면은 8월 또는 9월쯤에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고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이번 공습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의미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저 포로도 핵시설 안에 얼마만큼의 설비와 농축 우라늄이 남아 있었고, 그 시설이 얼마만큼의 타격을 받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국가가 필사적으로 국력을 동원해서 만든 핵시설, 핵능력을 일거에 날려버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